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통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혹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많이들 앞서실 텐데요. 자,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유병자분들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입 전에 알릴 의무사항도 많이 완화됐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만 30세 이하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번 달에 따끈따끈한 보험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가입 가능한 유병자 보험 소개해드릴게요.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하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핫 이슈에 최근에 지금 저희가 이런 보험이 처음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 이슈로 오늘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타이틀이 어린이 어른이에요. 왜 어른이냐면 어린이 보험이지만 성인도 같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오늘은 유병자 보험이에요. 아마 유병자 보험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마 가입하시기가 힘드셨던 게 부담 보러 갔던지 아니면 인수 거절이 됐던지 아니면 정말 어떤 병증으로 인해서 정말 가입을 거절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던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아마 이거 지금 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간편보험과 유병자 보험은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입을 했는데, 그 부위는 보장이 안 되더라. 이런 보험도 지금 같은 오늘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다 가입이 되시는 걸로 되는 거, 안내를 드리고요. 일반암의 차별성은요, 제가 오늘은 그 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보험은 유병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이 저렴합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제가 이것도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마 수술 플랜은, 어떤 보험보다 수술비가 아마 금액이 막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 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325예요. 325 조건인데 기존의 325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인수가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때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예, 다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이 조건만 아니라면 가입이 되는데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또는 진단 확정 추가 검진은 뭐냐면 병원에서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 그건 이제 가입이 안 되시지만 예를 들어서 폐렴이나 독감이나 예를 들어서 탈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인수가 이 질환하고 상관없이 바로 가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수술 없으면 되고요. 2년 이내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해서 탈장으로 수술을 했다, 내지는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오케이로 넘어가집니다. 그냥 패스예요. 예, 예외 질환입니다. 그 5년 이내에 이게 중요하죠. 암, 네, 가장 중요하죠. 5년 이내 암, 중증 질환. 아마 이 5년 이내 때문에 가입을 못 하시거나 내지는 그 부위는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부담보로 아마 가입을 하셨던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험은
그냥 패스예요. 예, 이 조건만 아니라면 그냥 가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암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 암보험이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어린이 보험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감액 기간 없고요. 네, 면책 기간 없어요. 네, 그냥 패스예요. 가입하시자마자 바로 보장되세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은 90일 면책 기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뭐 50% 뭐 내지는 100% 이렇게 됐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보장해요. 어린이 보험은 장점이 뭐냐? 면책 기간이 필요가 없어요. 예, 질병 후유장애, 뭐 암보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보험들이 그냥 면책 기간 없이 바로 보장이 가입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시면 청약과 동시에 바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보장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실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을요, 우리가 일반 뭐 방송 매체라든지 뭐 언론 매체라든지 암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귀에도 익숙하실 거고 하지만 암이 다 같은 암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암을 이제 가입을 하셨죠. 일반암 저 암 진단비 얼마 가입해 주세요 해서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암에 속해 있어야 할 것들이 소외감으로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어른이 보험은 일반암과 소외감을 동시에, 잠시만요. 네. 일반암을 소외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암에서 가입을 하셔서 만약에 5천만 원 가입을 하셨어요. 5천만 원을 가입하셨어요. 네. 그런데 소외감으로 분류된 것은 갑상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인데요. 이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명보험이나 일반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여러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같이 똑같이 일반암 얼마 줍니다. 소외감 얼마 줍니다. 이게 다 달라요. 네, 이거를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볼게요. 일반암 5천 가입을 했는데 소외감은 10% 준대요. 10%. 일반암의 10%. 그러면 얼마예요? 500. 예, 500 줘요. 500.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보험은 똑같이 줘요. 5천이면 5천 똑같이. 네. 소외감도 5천. 근데 그거 아세요? 소외감은 각각 지급이에요. 각각 지급. 각각. 갑상선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진단 받죠. 그러면 5천만 원 받아요. 5천만 원. 네, 똑같이. 예, 지급 받으십니다. 보통 10% 받는 걸 5천으로 일반암과 똑같이 동시에 지급을 받으시고요. 갑상선암은 받았죠. 그런데 나머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일반암으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그래서 경계성이라고요. 연기. 보통 우리가 1기, 2기, 3기 이렇게 있죠. 얘는 연기예요, 연기. 예. 암이 아니다. 그렇지만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사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사암이 얘랑 똑같아요. 예, 같은 보험이에요, 얘랑. 네, 유사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또 볼게요. 네. 네,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지네. 네, 지금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오늘은 어린이와 어른들 모두를 위한 유병자 보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다가요,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2번으로 전화 걸어줄 수가 있겠고요. 보험에 대한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간단히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 30세 이하인 분들이 병력이 있으실 경우에는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서 이 가입을 망설이시거나 또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뜨끈뜨끈한 정보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유병자 보험, 특별히 만 30세 이하 분들께 유리한 유병자 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일반암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암은 모든 암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볼게요. 지금 현재 생명보험이든 일반 손해보험이든 이렇게 제외가 되는 암이 있어요. 왜? 다 준다고는 했지만 일반암에서 전립선이 빠져 있고요. 소외감으로 빠져 있어요. 유방암 또한 예를 들어서 얘를 5천을 준다고 했는데 얘는 10%밖에 안 줘요. 얘도 10%밖에 안 주고. 그렇다 그러면 나 분명히 5천을 가입을 했는데 왜 나는 500밖에 안 주냐. 네. 얘도 500. 얘도 500. 예. 왜 안 주냐. 예. 보험이 그만큼요. 지급률이 많은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재발률도 크고 발생률도 많다는 거예요. 유방암.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은요. 전이도 많아요. 그래서 재발률도 많고 발병률도 많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어때요? 손해율이 크죠? 그러니까 작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옛날에 그 일반암으로 알고 있었던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지급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을 잘 보시면 뭐 저희 그 보통 보면 그 TV에서 선전하는 그 보험의 증권 그 가입하셨던 증권을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내 증권을 좀 한번 살펴보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일반암에서 우리 대장 전막내암 중요해요. 왜? 대장 내시경 하죠? 그러면 용종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럼 분류를 해본단 말이에요.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런데 보면 전막내암은요. 그냥 용종만 띄어내도 암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도 없고 또 항암을 하실 필요가 없는 보험인데 이게 지금 일반암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뺐단 말이죠. 왜? 요즘에는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진단들을 받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거 뺐단 말이에요. 또 하나, 방광, 자궁. 예, 남성분들도 이 방광암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방광암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세요. 50% 이상 되시고 여성분들 마찬가지예요. 자궁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암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집중해서 좀 보시고 오늘은 어른이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25세 전의 여성분들은 특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어려서부터는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25세에 그 자궁암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이 암이 늘어가는 속도가 무섭게 40세 이전의 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특징은요. 어린이 보험이지만 유병자잖아요. 그래서 그럼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셔요. 그런데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게 뭐냐면 납입기간 안에는 해지 환급이 발생하진 않지만 어때요? 납입기간이 끝나면은 해지 환급이 우리 이제 보험료는 한 30% 저렴을 해요. 일반 보험보다. 그렇지만 해지 환급은 높아요. 해지 환급은 보통 100% 이상 나와요. 예. 지급되십니다. 그렇지만 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로 이따가 안내를 드릴 건데 무조건 보험을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기 때까지 내가 유지를 하고 싶은 분도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난 100세까지 가져가야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분명히 가시다가 변형을 한 번씩 주시고 뭐 리모델링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보험을 제가 끝까지 유지하세요라고 말씀은 잘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그거는 분명히 변형성을 줘야 되는 보험이긴 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른이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제일 눈에 띄시는 게 이 선천성일 거예요. 선천성 심장질환은 가입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예 어디 회사든 가장 위험군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거절해요, 무조건. 그런데 ADHD, 뭐 아토피, 척추침만증 이런 것들도 거의 부담보로 가입이 되셨을 거예요. 가입을 안 시켜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325 조건이 아니고 2년 안에 입원 수술을 하셔도 뭐 폐렴이나 독감이나 뭐 탈장이나 이런 걸로 수술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입이 되시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뇌전증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간증, 이제 그 간질 증세라고 하거든요. 뇌전증. 네. 뇌전증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온몸이 다칠 확률도 있고 암으로 올 확률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로 안 좋게 퍼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위험분으로 봐요. 그래서 가입을 아예 안 시켜주거든요. 뇌전증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325 조건이면 약 계속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뇌전증 같은 경우도 최근에 3개월 이내에만 진단 안 받았으면 상관없으세요. 네. 이제 이 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수술비가 정말 막강합니다. 이거 하나만 드러나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의 그 평생 치료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볼게요. 심혈관 질환이 8천만 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쪽으로 수술을 하시면 8천만 원. 기관지 확장증. 지금 이게 왜 제가 이거를 해온 줄 아세요? 이 지금 어린이는요, 5세부터 저희 가입이 되는데 지금 환경이요, 얼마큼 나빠졌냐. 미세먼지 우리가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폐질환 쪽으로 암보다는 앞설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마시는 공기가요, 이 공기나 벽지나 또 우리 포장지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대요. 이걸 저희가 다 마시고 있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던 소식인데 이걸 성인이나 어린이는 더 취약하겠죠. 아무래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심혈관 질환, 기관지 질환, 독성 간 질환은 뭐냐면 우리 왜 그 슬라임이라고 하죠. 예, 그 어른도 가지고 노는 액체 그 장난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또한, 그리고 야구장 가시면 그 응원 스틱이 있어요. 이렇게 박수 치는 응원 스틱인데 거기에서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마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우리 환경 요인이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확률이 많아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심장질환, 그다음 신장염, 심근염이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수술비가 지금 6천만 원, 뭐 뇌혈관 질환은 거의 1억 3천까지 지급이 되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 지금 뇌혈관으로 수술하면 얼마 줘요? 많이 주지 않죠. 유병자분들은 300, 500이 끼케 그만큼밖에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이 어른이 3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30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 이 보험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수술비도 1종에서 5종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도 다 가능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치질 수술도 포함이 됩니다. 네, 플랜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가입 연령은 5세에서 30세까지 가입이 되시고 지금 갱신과 비갱신을 나눠놨어요. 좀 보험료가 부담되시거나 하시고 내가 보장을 좀 많이 가져가시겠다 하시면 갱신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갱신력이 굉장히 길거든요. 20년, 30년까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비갱신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시고 납입면제도 여기 탑재가 돼 있는데 이제 어린이 보험이다 보면 우리가 뇌혈관, 심혈관, 뭐 암, 유사암 이거 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면제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예시 플랜에 지금 20년 갱신에 우리 이제 납입면제가 되는 20년 갱신의 100세 보험으로 제가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설계를 해드렸냐면 어느 정도 안정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정 시기가 지나면 건강보험으로 갈아타세요. 예, 변형을 한번 주셔야 돼. 이걸 무조건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내가 좀 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겠다. 인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시기가 지나면 보통 5년을 잡거든요. 5년이나 10년 정도를 잡아서 그 시기 안에 보장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암은 1억을 제가 플랜을 짰고요. 유사암은 5천 가입되시는데 암 5천, 유사암 5천 이렇게 가입하셔도 돼요. 이거는 선택형이에요. 빼셔도 되고 감액하셔도 되고 줄이셔도 됩니다. 다 가능해요. 나는 진단비만, 암 진단비만 가입하고 싶어요 하면 암 진단비만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도 지금 5천씩 가입이 되는데요. 요게 지금 물론 나오자마자 제가 따끈따끈하다고는 했지만 이게 지금 며칠밖에 기회를 안 준대요. 예, 이제 깎이겠죠. 왜? 이렇게 유병자한테 이렇게 열려 있을 수가 없어요. 암 환자를 어떻게 1억을
가입을 해줍니까? 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1억에 5천 가입되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허혈성, 그 다음에 뭐 1종에서 5종 수술비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가 플랜을 짰어요. 근데 여기 말고도 뭐 골절, 그 다음에 입원 일당까지 4만 원까지 들어가져요. 이거는 이제 빼셔도 되고요, 넣으셔도 돼요. 근데 갱신형이다 보니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그 간병 지원 일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일당 대신에. 왜?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를 간병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이 간병인을 쓰셔서 지원 일당 대신에 사람을 받아서 그 간병 받을 수 있거든요. 집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꼭 병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으로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번 일당은 10,000원만 해놓으세요.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10,000원만 가입해놓고 사람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최고 일일 한도가 12만 원이니까 아마 지금은 한 8, 9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12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뭐 골절이나 골절 상해 수술비 이런 것들은 뭐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되는데 워낙 받을 확률이 많은 그 특약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넣어서 플랜을 제가 일단 짜봤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일단 예시니까 5만 원대, 그 다음에 여자는 4만 원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렸고요. 지금 이 보험이 어린이 어른이 보험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매해요.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가입하기 힘들어서 거절나서 기다렸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30세 이하 분들은 또 암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아마 이 소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입하기 어려웠던 325만 통과되면 그냥 가입이 되시고 부담보도 없어요. 이 부담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부위에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 회사에서. 그런데 얘는 해줘요. 근데 그 부위도 보장해주겠다. 유병자. 그 다음에 서류 심사가 필요 없어요. 뭐 갑상선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분들 서류 심사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시고 들어갔다가도 뭐가 안 된다, 부담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부담보 서류 심사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어때요? 이제 저해제 환급형이라고 해가지고 저렴하죠. 그리고 갱신형을 통해서 또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라넷 강의 시간에는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유병자 보험 살펴드렸습니다. 일명 어린이, 어른이 유병자 보험인데요. 보통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어서 40세가 넘어야지 가입이 됐고요. 가입이 되더라도 부담보가 걸리거나 아예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만 30세 이하라면 325 조건만 통과가 된다면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과 비교를 해서요, 원래는 30세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있어도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새롭게 나온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보험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광희 전문가님께 몇 가지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폐렴이나 독감, 편도염으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수술을 해도 한 달만 지나면 이게 가입이 가능한 걸까요? 네. 지금 325 조건이긴 하지만요, 예외 질환이 이제 4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폐렴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탈장 수술, 뭐 맹장 수술 이런 그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예외 질환으로 해서 그냥 패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마 폐렴 때문에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어쨌든 폐렴이라고 하면 어떤 폐혈증도 올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오기 때문에 열을 못 잡으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부합해서 예외 질환으로 바로 한 달만 뭐 1개월 전에 뭐 입원했다 해도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딱 한 달만 지나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간단한 수술의 경우 이렇게 가능하고요. 게다가 예전에 폐렴으로 거절이 되셨던 분들도 이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선천적으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저희 사실 지인도 지금 아기 이제 그 심장이 이제 불확실하게 이제
뛰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 질환으로 이거는 이제 선천성으로 해서 사실 이분이 좀 미루다 가입을 못 하셨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좀 가입이 안 됩니다라고 좀 죄송한 말씀도 드리고, 사실 지금은 우리 그 엄마들이 아기들을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황제라고 하는데, 정말 내 자녀가 보험이 없이 일평생 가야 된다는 거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이 정말 핫 이슈에 이 보험이 나와서 저는 이분한테 정말 바로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요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 보험이 딱 나왔다고 해서 저도 사실 기쁜 것 같아요. 네, 가입이 되신다는 게. 그리고 장애분들이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주민번호 들어가고 뭐 성함 들어가고 하면 가입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건 없이 가입이 되잖아요. 325 조건만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고, 간염이라는 진단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안 됐었어요. 어린이가 아니어도 뭐 어른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간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가입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열려 있으니까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혹은 장애가 있어도 이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일명 어린이 유병자 보험을 만나봤고요. 암보장 특히 유리하고요. 또 수술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니까 가입을 생각하시거나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플랜 119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이 고민을 신청해 주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자, 저희 가족이 4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모든 보험을 다 해지했었는데요. 그러다 최근에 상황이 좀 나아져서 지인을 통해서 가족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 월소득은 900만 원 정도에 납입보험료는 84만 5,370원인데요. 이 보험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보장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유지해야 할 보험이라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가족 보험이 보장 적절한지 궁금해하시는 분이신데, 자,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보험을 좀 다 해지를 했다가 새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끝까지 유지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보험 살펴 주실까요? 앵커님, 자 85만 원 돈의 보험료를 내면 예. 보장 무지 많이 받겠다는 생각 하시나요, 안 하셔요?
이 돈 정도면 보장 정말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한 가족이 지금 3명이거든요. 근데 85만 원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월 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 월 소득이 10%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집 소득이 여기 900만 원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10% 90만 원 내외 85만 원 잘 들었다 하지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85만 원이라고 하면 야 이분은 암 진단금도 한 1,000만 원 나오고 뇌혈관 진단비 한 5천 뭐 이렇게 수술비도 막 몇 천만 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집은 특징이 이제 한 분한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동양생명의 디딤돌 플러스라는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보장 내용이 거의 지금 세 가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같은 보험을 가족들 세 분이 같이 가입을 하신 그렇죠. 거예요? 세 개를 똑같이 나눠서 가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도 20살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5천에 CI보험금 1,000만 원에 뇌출혈 급성, 그러니까 2대 질병이 여기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여기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있고 더블 진단금이라고 그래서 65세 이후에 2천만 원 그때부터 보장을 받는 거.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 1,000만 원인데 65세 이후에는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도 1,000만 원이고 의료 보장, 종신 그다음에 수술 보장 이렇게 해서 지금 옆에 보시는 표를 쭉 보시면 아빠가 41만 원이나 내고요. 엄마가 29만 9천 원이고 아들은 20세인데 30년 납을 했고 엄마 아빠는 90세 만기인데 지금 100세로 해서 30년 납을 했더니 13만 5천 원. 이게 지금 85만 원 돈이 된 거거든요. 예. 자, 우리가 가끔 그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고금리로 연봉리가 높으니까 이걸 활용하세요라고 해서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10년 이내 연봉리 3%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 하셔갖고 가입을 했는데 자, 여기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문제 있을까요?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지금 딱 가입들을 주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예. 자, 그럼 손해보험에서는 어떤 게 장점이고 생명보험이 뭐가 장점인가를 우선 여기서부터 점검부터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손해보험은 자식한테 내가 부담 안 주고 내가 살면서 보장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해보험. 그렇죠. 그런데 생존담보가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들어가요. 자, 사망보험금이랑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보통 35%에서 40%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발병률이. 그러면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신 중에서 암 진단금을 받아가시는 분이 35에서 40%예요. 그러면 50에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암보험을 가입하지만 끝까지 보장을 받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조금의 이익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윈윈되는 거고 또 안 걸리신 분의 돈을 이제 걸리신 분한테 주는 어떤 상호 부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사망보험금은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100%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종신보험이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3% 연봉리로 높은 거지만 종신보험을 가지고 연금이 아니라 연금은 이제 확정금리 연금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거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은데 자, 아빠 걸 가지고 우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0년 납 90세 만기인데 자, 보세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받는데 밑에 보시면 사망보험금 이 17만 7천 원이 41만 원에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43%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그쵸? 41만 원을 내는데 내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의 50%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장이 생각보다 많이 적고요. 예. 특히 생명보험 쪽에서의 암 진단금에는 아까 앞에 이광희 전문가가 강의했던 것처럼 전립선암이나 여자들 자궁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외감으로 빠져 있어요. 또 하나는 2대 질병 그래갖고 2대 질병 다 나오나라고 보시면 뇌출혈로 돼 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최근에 저도 좀 놀란 게 예. 지금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건강검진 회사에서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또 머리가 아프거나 해서 MRI나 이거를 찍다 보니까 어떤 게 최근에 많이 발병되냐면 예. 뇌꽈리가 많아요. 혈관에 뇌에서 꽈리가 생긴 거, 부풀러 오르는 거죠. 예. 이거는 어디서 진단을 받을 수 있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예요. 여기서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종신보험, 생명보험에는 뇌출혈만 있어요. 범위가 뇌출혈, 가장 좁은 거죠. 그렇죠. 터져야지 되는데 터진 예. 게 아니라 부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혀 나는 그렇게 그래서 수술을 하기를 이제 병원에서는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뇌 수술하면 우리가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받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예. 것이 우리가 4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한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나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러네요. 나는 보험 다 보장받는 줄 알고 거금 40만 원을 냈는데 이게 그 생명보험회사에 약간 우리가 깊이 들어갔을 때 받아지는 문제점이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그 손해보험에서는 모든 사망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예. 질병 사망이라든지 상해 사망이라든지 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로사라든지 왜 자살이라든지 이런 거는 손해보험사에는 없어요. 그런데 암 진단비가 모든 암을 다 포함하고요. 유사암은 4대 유사암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경계성, 기타 피부 이런 것들은 똑같이 일반 암하고 같이 주고 있고요.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진단도 받고 수술도 아까 뇌까리가 받으면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수술비도 71대 또는 40대 또는 64대 여러 가지 이게 종목이 항목이 많은 질병 수가 많은 보장도 받으실 수 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암 입원을 수술을 하시면 병원에서 5일 만에 퇴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예. 큰 암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못 가세요. 요양병원에 대부분 암 전문 요양병원에 많이 가 계시는데 아마 내 증권에 보시면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비라고 암 입원비에 10만 원, 20만 원 써 있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직접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다르게 보장이 그럼요. 들어가네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예. 요즘에 손해보험에서는 요양병원 하루만 입원해도 2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내가 받는 거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질병 후유장애. 우리 방송에서 계속 우리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 3%짜리 요거는 받고 또 받는 거잖아요. 예. 상해도 마찬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예, 상해는 그 생명보험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 손해보험에는 질병 후유장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돈을 40만 원이나 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보장을 받는데 보험금이 18만 7천 원을 줄었어요. 와, 정말 많이 주네요. 반이에요. 예. 그 반이잖아요. 반이 뭐죠? 아까 사망보험금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생명보험의 장점은 예. 자 종신보험에서 특약은 똑같이 손해보험처럼 소멸성이에요. 없어지는 거고 사망보험금만 아까 연봉리 3%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계속 적립금이 쌓여서 나중에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예. 내가 사망이 목적이신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상속세를 내가 죽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 세금은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 재산이 요즘은 상속세 낼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강남의 아파트가 요즘 보통이 30억, 40억이란 예, 말이에요. 절세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때는 사망보험금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익자를 우리 혹시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망 시 수익자를 가족을 딱 정해놓죠. 그러면 채권자가 와서 이것을 가져가고 싶어도 사망 시 수익자가 가족으로 정해졌을 때는 그거는 그 수익자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다른 빚을 내가 다 그 빚으로 해서 상속을 하나도 못 받더라도 예. 이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내 자녀로 해놨을 때는 그 수익자는 자녀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매력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나 40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애들이 생기면 불안하거든요. 혹시 예. 내가 잘못되면 자 그럴 때는 종신보험보다는 저는 정기보험. 정기보험도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 종신보험을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 20만 원 들어가는데요. 예. 70세까지 보장하려고 35세 같은 경우 한 4만 원 정도면 돼요. 훨씬 저렴하게 그가 가져갈 수 있는 사망 보장을 그럼요. 챙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65세 정도 막내가 우리가 보통 대학교 예. 졸업할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막내가 졸업할 때보다 한 5년 정도 좀 넓게 잡으시면 그 안에 만약에 70세를 정기보험을 가는데 71세가 되면 빵원이 돼요.
근데 예. 65세에 내가 만약에 해지하면 그래도 30% 정도는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보험료 차이가 65세나 70세에 크게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단점은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주요 질병이 매우 범위가 작다는 거죠.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아까 같이 보장의 범위는 넓지만 여기는 환급금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병자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적고요. 자, 제가 그러면 지금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 자, 질문을 드리면서 답을 드릴게요. 예. 내가 100세까지 살면서 아주 다양한 질병의 진단비도 많이 받고 수술비도 많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뭘로 할 것 같아요? 손해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한 반복받는 재진단암도 있어요. 요거는 1년 주기로 받을 수 있는데 요건 또 손해보험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3%도 손해보험에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65세나 70세 이전에 혹시 내가 조기 사망하면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걱정한다면 생명보험에 정기보험 이때는 항상 사망보장만 가입을 하세요. 특약은 가능하면 안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세를 납부해야 돼 현금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때 특히 중요하신 건 이때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예. 만약에 자녀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소득이 증명이 되는데 계약자를 그 자녀로 하시면 이때는 상속세도 안 내요. 내가 10억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서 내가 10억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가 될 경우에는 그 10억은 상속세가 아니에요.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거는 자녀재산이라서 요런 세테크를 할 수 있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해보험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연금을 받고 싶다. 특히 어떤 경우에 손해보험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냐면 그 왜 세금 공제 받는 거 있죠. 연 400만 원. 이거를 손해보험에다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그 생명보험 쪽으로 옮기세요. 연금보험은 무조건 생명보험 쪽에서 좋고요. 또 최근에 생명보험에서는 확정금리 5% 4%를 주는 아주 좋은 연금들이 있어서 절대 종신보험을 가지고 연금하지 마시고요. 생명보험에 연금보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도 손해보험 상품은 없어요. 생명보험에는 이런 것을 세테크할 수 있는 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내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명보험 상품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손해보험 상품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나는 보험 가입한다. 잘 모르겠는데 누가 와서 좋다더라. 그냥 가입하시는 거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 넣고 나서 해지하려고 보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보험은 가입하기 전에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목적에 맞춰서 이 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80만 원 넘게 납입하고 계신 이 가족분들은요, 이 보험 어떻게 좀 처방을 내려주시면 좋을까요? 네, 이분하고 상담을 쭉 다 했는데요. 이분은 이미 이제 좀 사업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셨고 또 그 자녀가 이미 20살이 넘어서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보다는 다 가족들은 이 특약을 다 빼서 손해보험으로 했고요. 아버지만 사망보험금을 지금 5천을 가입하셨는데 사망보험금만 오히려 1억을 추가로 더 하셨어요. 즉 아까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85만 원이라는 돈이 보장으로만 가져갔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 됐고요. 아버지는 사업이 이제 번창하고 계셔서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1억을 더 추가로 가입을 하시면서 이제 보장을 내가 원하는 보장 그리고 이 보험의 가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명확한 이해를 하셔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더 키워가는 그런 일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에 함께했습니다. 가족들 보장이 모두 생명보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사망보장만 4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담보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연금보험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망보장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정기보험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목적에 따라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단점이 각각 다르니까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전화가 한 분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보험에 네.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저희 애들 26살 난 아들하고 예. 여동생하고 저희 가족들이 같이 이게 한 보험에 그때는 뭐 편하다고 하나에 다 하면 된다 그래서 예. 한 증권 안에 지금 저희 가족들 이 실손 보험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특약이. 근데 이게 삼성화재 실비인데 갱신보험료가 지금 가족들 전체가 예.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팍팍 올라가고 예.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예.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져가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서 가져가야 할 건지 너무 앞으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렇죠. 예예 네,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보험료가 삼성화재 증권 맞나요? 예예 가족들 맞습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셨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벌써 올라가는 게 예. 10% 이상씩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10% 계속. 이상씩이요? 예예. 올해는 보험료가 앞으로도 또 오를까 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상담 받으시는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 이제 50대입니다. 그럼 지금 보내주신 증권은 본인분 증권이실까요? 아니요, 저희 가족이 같이 되어 있는 실비예요. 가족이 여기 같이 되어 보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동생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실손이 하나에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20대 남성분 기준의 보험 증권을 받아봤거든요. 이분은 예. 아드님 증권일까요? 예, 이건 저희가 아들 이것 거고요. 기준으로 한번 실비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일단 이 남성분 기준으로요.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요. 네네. 자, 그리고 그러면 총 납입되는 보험료 중에서 오르는 실비가 걱정이신 거고 또 챙기고 싶은 보장 따로 있으실까요? 네, 뭐 요즘에 나오는 그 예. 좋은 담보들이 많다고 하는데 삼성화재는 그렇죠. 예전에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예. 네네. 그럼 보장들도 한번 함께 챙겨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6세 남성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3건 가지고 계신데요.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3년 갱신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우체국 안보험과 메리츠화재의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9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남성분 보험 기준으로 살펴봤는데 일단 가족의 보험 중에서 실비가 묶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 증권이 3년 갱신이라 걱정된다고 하시고요. 가족력은 아직 없으신데 좋은 보장 챙기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광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시는 그 부분이요. 사실은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정말 애물단지죠. 이 실손이. 네. 그렇지만 막상 또 보장을 받을 때는 이 실손만한 게 사실은 이 뭐 없어요. 없지만 네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좀 간과하실 게 뭐냐면 간과하시고 계시는 게 시청자님은 제가 이제 증권을 받잖아요. 이제 가족이 예. 묶어져 있어요. 아드님하고 예. 따님하고 묶어져 있는데 네네네. 이제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은 80세까지 계속 이제 3년 갱신으로 해서 이제 가요. 예. 그런데 아드님하고 따님은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30세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생각하고 계신 같이 80세까지 묶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예, 갱신만 하면 계속 계세요. 간다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네. 실손이 세 분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보험료가 각각 10%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님 기준을 저는 해서 10% 많이 이상 올라갔어요. 올라가요. 네. 시청자님 기준 때문에 많이 올라가셨을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물론 네. 뭐 계약자하고는 상관없이 가족으로 묶어져 있지만 우리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갱신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렇지만 예, 예. 엄마 때문에 아. 같이 올라간 거죠.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보상을 받고 보험을 나중에 보완을 하시더라도 같이 네. 따라다녀요. 이게 되게 웃기죠. 사고가 분명히 엄마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녀들한테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경험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네. 네.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30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보험료가 이제 오를 시기예요. 왜냐하면 연령에 따라서, 왜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자녀분 있죠? 네. 아드님 예, 예. 실손 지금 가입하면 10,000원밖에 안 돼요. 예.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네. 네. 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기 부담금이 커졌기 때문에 보험료는 낮춰졌지만 그래도 네, 네. 실비를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저는 네. 이분 같은 경우, 아드님 같은 경우는 보험을 좀 변경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보험이 다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이 네. 아닌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거밖에 없다고. 네. 그랬어. 예. 네. 그래도 시청자님 잘하신 거예요. 왜냐? 여태까지는 가족분들이 건강하셨잖아요. 예.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삼성화재하고 지금 그 메리츠 그 운전자 보험 3만 원짜리 나가는 거 있죠. 예. 그거를 3만 원씩 내실 필요가 없어요. 한 5천 원만 추가를 하셔서 그냥 한 보장에 묶으세요. 묶으시면 한 5천 원이면 추가가 되시니까 메리츠랑 삼성화재랑 정리를 좀 하시고 우체국의 안보험은 어차피 납입이 끝나셨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세요. 뭐 걔는 그냥 갖고 계세요, 그냥. 예, 물론 80세가 만기지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세요. 차트적으로 우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3대 진단. 암, 뭐 네, 뇌혈관, 없어요. 심혈관. 예.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예, 보험을 예.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예, 요즘 제가 조금 보면서 공부하시죠? 조금, 예, 생각을 네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모든 뇌를 보장해주고 모든 심장을 보장을 해주는 진단비가 이제 새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다고 암 그러더라고요. 또한 전에랑 훨씬 네 좋게. 맞아요. 전에는 무조건 갱신형인데다가 뇌출혈, 예, 예. 뭐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네, 정말 중대한 질병에만 해주는 보험이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보강을 좀 해주시고 이제 가족분이 건강하시니까 우리 시청자님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따님도 마찬가지지만 좀 가족이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갱신형으로 있어서 분명히 보완을 하실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없는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질병 후유장애는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받고 또 받는 진단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네. 보완을 좀 제대로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갱신 없이 가져가시는 게 돈 버시는 겁니다. 네. 시장님 제가 좀 더 자세히 네, 말씀하십시오. 비싸지 않아요. 보험료는요. 제가 네.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를 저해장급형이라 해서 보험료가 한 30% 저렴해졌어요. 오히려. 예. 네. 그래서 그 좀 저렴하게도 가입하실 수 있고 실속 있게 네. 제가 짜드릴 거니까 방송 네네네. 끝나고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네,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아, 예, 묶여있는 예. 실비요. 갱신 포함해서 네. 너무 좀 부담되시니까요. 이제 따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비와 운전자 네. 보험 모두 해지하시고 저희가 네. 통합보험으로 준비해드렸는데 걸릴 훨씬 게 없네. 저렴하시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